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오늘은 제37강 독초성미 신종의령의 8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글자씩 먼저 설명해 주시고 문장 네. 설명도 해주시죠. 네. 네. 독초성미의 독은 도타울 독자, 초는 처음 초자, 성은 정성성자, 네.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러면 독초성미를 문장으로 풀면 어떻게 되나요? 네네. 처음을 이제 돈독하게 하는 것이 네. 이 성자는 정성성자지만 문장에서는 진실로라는 부사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진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구절도 네. 마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신종의령 할 때 신자도 네. 삼갈 신자, 네. 종은 마칠 종자, 의는 마땅할 의자, 네. 령은 하여금 령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네 글자가 문장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네네. 이때 령자는 하여금 하면 안 되고요. 네. 이때는 이제 좋다는 의미로 풀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끝맺음, 끝마침을 신중히 하는 것이 네. 마땅히 이제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이제 일의 처음에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렇죠. 그런 문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한 글자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독자부터 보겠습니다. 네. 독자는 이게 도타울 독자인데 네. 도탑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께상 조금 얇은 게 아니라 도톰하다 그럴 음. 때도 쓰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쌓고 쌓아서 그래서 굉장히 돈독하다 이런 맞아요. 뜻도 가지고 네. 있을 수 그래서 있죠. 우애가 깊다고 할 때 우애가 두텁다고 하고 네. 신뢰가 두텁다 이런 네. 표현할 때 예. 쓰는 게 이제 도탑다 말씀하신 것처럼 얇은 게 아니라 네. 좀 두께감이 있는 네. 그런 걸 표현하는데요. 음. 글자를 보시면 위에가 대나무 죽자가 있고 네. 밑에가 말마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발음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의 경우는 위에 있는 게 부수고 밑에 있는 맞습니다. 게 발음인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대죽이 발음이고 네. 말마가 의미이다. 설문해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럼 말이 도대체 뭐 관계가 도탑던 뭐 두께가 도탑던 어떤 그렇죠. 관계가 예. 있나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네. 말이 가는데 네. 천천히 가는 거. 그러니까 말이 천천히 간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라고 해요. 말이 천천히 가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벼울 때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네. 이제 천천히 간다는 건 좀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좀 무게가 있다, 네. 두텁다, 중후하다 이런 의미가 생겼고 아. 거기에서 또 이제 파생이 돼서 네. 도탑다는 의미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잘 납득은 안 되네요. 말 그림을 이제 박물관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 말이 가진 위용, 그 웅장함, 그 다음에 그 날렵한 다리와 그 다음에 멋있는 말 갈기털, 그 다음에 긴 목,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이제 인상들이 있는데 그렇죠. 천천히 갈 때 맞아요. 오히려 그런 위용들이 더 느껴지니까 그걸 도탑다고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말은 원래는 네. 굉장히 활기차고 네. 굉장히 빠르고 네. 이런 동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특징인데 네. 말이 그렇게 뭔가를 무거운 것을 끌고 간다거나 할 네. 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빨리 가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제 네. 무게를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중후하다는 의미까지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납득이 네.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네. 처음 초자인데요. 네. 이 글자는 예전에 우리 네. 시자 나올 때요. 예. 그때 나왔던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설문해자에서는 처음 시자다 해서 이제 처음이라는 의미로 네. 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글자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옷 의자이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게 칼 도자입니다. 네. 그런데 얘가 왜 그러면 처음이냐? 네. 아마도 옷을 재단할 때 네. 처음 하는 일이 뭘까요? 처음 하는 일이 재단할 때 처음 하는 일이 가위질부터 하나요? 예, 디자인을 한 다음에는 이제 천을 잘라야 네, 되겠죠. 잘라야 그래서 되나요? 아마도 옷을 만들 때 네. 천을 자르는 행위가 이제 처음이다.
거기에서 이 글자가 네. 처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어 있는데 납득을 못 하시는 표정이신데요. 그러네요. 아니, 그냥 옷을 만들려면 먼저 도안부터 짜야 되지 않나요? 네네. 팔은 여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목은 어떻게 되고, 그 밑그림부터 그려놔야, 그 다음에 가위를 대는 거지, 무턱대고 가위부터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도안을 그리는 단계는 이제 구상의 단계일 거고, 어, 옷을 실제로 이제 만드는 만드는 단계에서는 시작은 이제 가위질부터 가위질이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옷 의자하고 그 칼도를 붙여서 네. 이 글자가 이제 처음이고, 아마도 옷을 만드는 일에서 처음이라는 의미를 그려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말씀 언 옆에 이룰 네. 성자가 붙어서 정성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딱 봐도 이제 형성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예, 오른쪽이 네, 알수 예, 있습니다. 성부이고 예. 왼쪽이 말씀 언.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말을 한다는 데에서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말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 행동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이런 의미를 다 이 글자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천자문 문장풀이 하실 때 부사적으로 풀겠다. 네. 정성스럽게 이렇게 부사적으로 풀겠다 했는데 성자가 들어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네. 남아있죠. 네네.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할 때도 이 네. 글자를 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성실하다 할 때도 네, 성심성의껏 할 때도 이 네. 글자를 쓰죠. 근데 네. 이제 문장에서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줄 때 부사적으로 네. 대체로 정성스럽게라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고 네. 또는 진실로, 예. 참으로라는 아. 의미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그 학교에 왜 이렇게 급훈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네네. 매사에 성실하자 이래가지고 성실 그래갖고 이제 맞습니다. 한자로 쓰여진 걸 예, 기억이 이 납니다. 글자가 이제 네. 성실할 때도 이 잘 글자를 쓰이죠. 쓰죠. 네. 네. 자, 그 다음 글자 볼까요?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아름다울 미자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오늘날까지도 네. 잘 쓰이는 예, 글자이죠. 좋은 글자죠. 네. 미자는. 네. 이 글자는 그러면 이제 네. 고문자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글자는 네. 설문해자에 수록되어 있는 전서의 모양입니다. 아, 네. 그런데 오늘날의 아름다울 미자하고 구조가 같죠. 밑에가 비슷해요. 예, 네. 큰 대자가 큰 있고 대자가 있고요. 위에가 양양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대로 합성하면 의미를 이제 합성해버리면 양이 크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양이 크면 맛있나요? 네, 아니면 양이 설문해자에서는 크면 멋있나요? 네. 설문해자에서는 양이 크다는 구조이고 네. 양과 크다는 의미가 합쳐져서 네. 감냐 해가지고 맛이 좋을 감자, 아. 달감자로 이거를 해석해놨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크면 기름지고 맛이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것 같은데 아름답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풀이 해석이잖아요. 이게 예. 왜 아름답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양이 멋있다. 아, 굉장히 그 보기가 좋다. 이게 맛이 좋다보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그래서 네. 허신의 생각은 네. 맛이 좋다, 네. 거기에서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고문자, 그거보다 설문보다 더 오래된 상나라의 갑골문을 보면 네. 구조는 역시 똑같지만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똑같이 밑에는 이제 사람이 있는 큰 대자가 있고요. 네. 위에는 양의 뿔을 이렇게 더 두드러지게 그려 놓은 네. 글자가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의 이제 그 자형을 보고 나면 오히려 사람으로 해석해야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어떤 장식으로부터 그게 유용이 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현재의 뜻까지 연결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상형의 글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네. 양뿔 같은 것을 쓰고 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장식한 모습. 네. 거기서 이제 아름답다는 의미가 네. 이제 나타나는 건데 네. 그게 오늘날에 여전히 아름답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네. 그것과 더 연결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초성미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고 네. 가죠. 그러면 네. 독초성미, 처음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 네. 진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처음을 보죠. 돈독하게 한다는 걸 조금 더 풀면 어떻게 예,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그 다음에 예. 굉장히 가볍지 않게 아. 시작한다는 거죠. 쉽게 아. 시작하거나 네. 또 하다 말다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물론 처음 시작은 사실 끝내는 것보다는 좀 쉬운 경향이 많습니다. 네. 뭐 하자 이러는 말은 그렇죠. 쉽죠.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하는 그 어떤 걸 시작하는 것도
진지하게, 가볍지 성실하게, 않게. 가볍지 않게 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신종의령을 할 네. 텐데 이제 한 글자씩 설명을 좀 자세히 네네. 해주시죠. 예, 이때도 이제 네. 신자는 네, 삼갈 신자예요. 네, 그래서 이 글자도 구성이 어렵진 않습니다. 왼쪽이 마음 심자고 네. 오른쪽이 이제 참 진자니까요. 그게 바른 부분이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삼가하다.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도 삼가할 근자. 네. 그래서 삼간다는 의미가 이제 원래의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삼간다는 거는 사실 이제 가볍게 하지 않고 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는 의미겠죠. 아, 갑자기 중용의 신독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데 네. 홀로 있을 때 가장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 맞습니다. 신자를 쓰죠. 네, 네. 이 신자도 앞에 구절에서 나온 이제 정성성자처럼 굉장히 육아에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 글자가 이제 마칠 종자인데요. 네. 이 글자를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글자는 네. 그냥 현재의 글자를 보면 왼쪽이 실사자고 네. 오른쪽이 겨울 동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겨울 동자가 발음이고 네. 종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네. 왼쪽에 실사자가 뭔가 의미 성분인가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실로 뭐 매듭을 지어서 마친다.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연결시킬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런데 이 글자가 네. 이제 고문을 보시면 실사가 없어요. 고문 자연을 보면. 실이 없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실이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옛날 글자면 네. 이게 겨울 동자가 오히려 마치는 거하고 더 의미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네. 한 해의 마침은 겨울로 끝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래된 갑골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갑골문을 보시면 네. 이게 뭔가 이제 겨울 동자도 아니고요. 네. 예, 예. 뭐처럼 보이냐면 제 눈에는 그냥 어떤 줄을 네.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아. 완전 끝맺음을 해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자가 이제 근문의 단계로 오면 조금 모양이 변하고 네. 그것이 다시 설문의 고문으로 오면 마치 겨울 동자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죠. 네. 그 아래 이제 얼음빙자를 넣으면 딱 겨울 동자죠. 맞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이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게 시를 매듭을 지어서 끝낸 거다 네. 하기 위해서 실사가 이제 나중에 붙여진 게 아닐까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네. 이제 처음의 모양하고 지금의 모양하고 많이 이제 변화가 있는데 네. 어쨌든 시를 이용해서 뭔가를 끝내는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하는 네. 그래서 이제 마칠 종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의자. 글자 의자를 이제 네. 설명해 이 주시죠. 의자는 네. 마땅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마땅하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네. 표의 문자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네. 글자를 보시면 네. 집이 있고요. 예. 그 아래에 현재 이 글자는 이제 또 차자라고 해서 네. 또한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인데, 근데 만약에 집 가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면 집이라는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가요? 그 이 없는 글자가. 것 같아요. 마땅할 네. 의자니까요. 예. 집하고도 의미상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현재의 자형이나 네. 설문해자의 설명도 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네. 고문자를 보는 게 차라리 아. 나을 것 같아요. 네. 고문자를 한번 보시면 서주 시기의 글자를 보면 네. 여기가 이제 집이 아니고요. 예.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데 위에 고기 육자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고기를 얹어 놓은 뭐 접시나 무슨 선반이나 아니면 쟁반이나 뭐 도마 같은 그런 건가요? 네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또차로 보이는 이 글자가 네. 예전에는 이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네. 제기 중에 도마조자라는 글자의 원래의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기 위에다가 고기를 놓은 거. 네. 그래서 이거의 원래 의미를 네. 이하라고 하는 허신의 설문보다 좀 더 오래된 네. 그 어휘집에서는 이 글자를 안주라고 표현을 해석해놨어요. 안주. 예, 안주. 근데 뭐 효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술집에서 이렇게 술과 같이 먹는 요리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에 올릴 때에 같이 바치는 술과 같이 바치는 음식이라고 하는 그렇죠. 뜻이겠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네. 현재도 그렇지만
좋은 음식들을 가려서 그렇죠. 드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좋은 안주, 좋은 거, 네. 또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걸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네. 의미에서 마땅할 의자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글자 모양은 네. 잘못 변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 조금 다르게 네. 전혀 원의를 알 수 없게끔 네. 그렇게 변해 와 있네요. 네. 네, 마지막 글자 볼까요? 마지막 글자가 령자인데 네. 이거는 하여금 령자로 의미 훈이 달려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금 령자이기도 하고 뭐 가령 또는 명령 할 때 이 령자를 씁니다. 우리가 명자 배울 때 이 글자 자형이 나왔었죠. 예, 맞아요. 그죠? 그 명자 할 때는 이 령자 옆에 입구가 하나 네, 더 붙어 그렇죠. 있는 글자였거든요. 근데 이 글자는 이제 갑골문을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거 밑에 네. 사람이 꿇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처럼 생긴 걸 두고 이제 학설들이 좀 여러 개가 나뉘어져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삼각형이 위에서 말하는 입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입을 명령하는 입을 네. 아래서 순종하면서 잘 듣고 있는 그렇죠. 거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령한다 이런 네. 의미가 됐다 그런 하는 설명이 게 있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위에 있는 삼각형처럼 생긴 것을 네. 모이다, 모을 집자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합할 합자에 이게 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네. 하는 해석도 있고, 네. 혹은 또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다. 모자와 명령한다는 조금 안 그 맞지 모자를 않나요? 쓴 사람, 그냥 일반 모자가 아니라 네. 뭐 면류가 아니라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쓰는 모자. 그래서 모자 쓴 사람이 하는 행위는 보통 아랫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꿇어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봐서는 그건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를 명령하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안 통하고 네. 여기선 좋다, 아름답다. 아까 아름다울 미자하고 이제 호응하는 것으로 봐야 돼서 네. 좋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좋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돼 있나요? 이게 시경에서부터 이런 네. 그 의미가 있어요. 시경의 노래 가운데 네. 이 령자를 훌륭하다, 아름답다는 의미로 네. 해석해야만 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일찍부터 의미가 쓰였다고 알 수 있고요. 네. 오늘날에도 사실 다른 사람의 딸 또는 아들, 자식을 부를 때 이 글자를 써서 네. 영예라고 하는 표현, 영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쓰죠. 그때도 네. 이제 다른 사람의 가족을 높여주는 말이니까 아마도 좋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네 글자 신종의령을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네. 앞에서 네. 처음을 돈독하게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요. 네. 여기는 끝맺음을 신중하게 하는 것. 음. 그것이 마땅히 훌륭하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구절에 오늘 배운 이 구절에 관한 뭐 출전이 있다든지 네네. 참고해야 될 문헌이 있나요? 네, 이 문장도 시경의 대하라고 하는 편에 네. 보면 탕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네. 미불유초나 선극유종이라 하는 이제 문장이 네. 있습니다. 네. 해석을 해보면 네. 처음이 없는 경우는 없으나 네. 능이 끝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기는 쉽지만 네. 끝까지 잘하기는 힘들다. 이런 네.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배운 이 구절은 이 시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네.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천자문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호기롭게 하자 이래갖고 시작은 했는데 지금 한강 저희 녹화를 찍어갈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끝맺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네. 그런 것과 참 비교되면서 네. 열심히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글자, 이 구절을 네. 써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저희 모토로 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배우실 강의는 제 38강으로 그때 8글자는 영업, 소기, 적심, 무경의 8글자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따지 밤을 하늘에 황집 우집주 에베